평범한 사람들의 빛나는 삶을 찾아 조명하는 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오늘은 2001년 괴산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후 11년째 지휘를 맡고 있는 이원희 예술감독을 모셨습니다. 이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 지역에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이 참 놀랍네요. 그 괴산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요? 베네수엘라에서 음악 교육을 통해 불우한 청소년들의 마음을 교화하고 치료하는 엘 시스테마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2011년 1월에 한국형 엘 시스테마 운동을 꿈꾸는 한국마사회가 한국에서도 음악을 매개체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출연한 레츠런 재단 농어촌 희망 오케스트라 모집에 지원을 하면서 또 선정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엘 시스테마 운동이요? 네. 참 좋은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운동, 음악 운동? 네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겠지만 그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그 범죄율이 높은 청소년들을 음악을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순화되고 교육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그 범죄율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감독님은 어떻게 그 이곳 괴산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인연이 되셨는지요? 초대 그 괴산 예총회 회장이신 그 김춘수 그 사진 작가님하고의 그 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러한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모집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하면 좋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원래는 이 그 마사회의 기준에는 괴산이 예총 소속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지를 않았었는데 이 그 김춘수 회장께서 직접 그냥 서울 쫓아다니면서 이걸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김춘수 회장님이 그 자리를 놔주셨군요. 네네네. 네. 근데요, 저는 궁금한 게 처음에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이 음악 전공을 한 학생들이 아니었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셨는지, 이 감독님만의 혹시 노하우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노하우가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주로 대학생 아니면 일반인, 그러니까 직업적인 연주자들을 데리고 이제 연주를 하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들을 데리고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고 준비도 없었고 그냥 갑자기 이걸 제가 하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뭐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구성원들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악기를 처음 보거나 그렇죠. 처음 접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하나하나 처음부터 그 모든 운지부터 가르쳐 가면서 나중에 합주하게 하기까지는 뭐 저도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 그 세 분 저 말고 또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이 참 고생들 많이 하셨죠. 뭐 당시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상상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오케스트라단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11년씩이나 됐으니까 이미 성인이 된 그 청소년들도 꽤 있겠죠? 있죠. 음악 전공을 실제로 지금 한 학생들도 있나요? 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제일 그 먼저 그 음악을 전공해서 그 예술고등학교에 간 학생은 예고를 졸업하고 지금 독일에 유학을 가서 지금 4년째 지금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콘트라베이스 하던 학생인데 전혀 뭐 그 전에는 뭐 악기를 한 번도 안 만져봤던 친구인데 오케스트라 활동해서 예고를 가고 현재는 지금 독일에 유학까지 가 있고 또 지금 플루트의 경우는 2명이 지금 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중에 또 1명은 현재 이제 서울로 대학에 또 진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단원 중에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서 지금 따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2명이 더 있습니다. 아니, 대단하네요. 세상에 군 지역에서 음악을 해서 유학까지 갔고 지금 서울에서도 많이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경비 많이 들지 않나요? 많이 들죠. 예,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첫 해에는 마사회에서 4천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 연간. 4천만 원. 예, 그 중에 2천만 원은 악기 구입에 썼고 2천만 원을 운영비로 썼는데 사실 이 강사료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초기에는 학부형들이 조금씩 또 거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 그 간식비도 되고 또 캠프하는 비용도 학부형들이 좀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를 다 이제 지금 저희들 그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4천만 원 받고 둘째 해에는 2천만 원만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아, 또 그게 줄었어요? 아, 이제 악기 비용이 빠지니까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2천 가지고 몇 년간을 운영을 하다가 그 후에 또 이제 군에서 지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렵고 한 거를 또 우리 역시 김춘수 회장님의 열심히 그 군 쪽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게 그쪽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현재 약 한 2,500하고 그 마사에서 나오는 돈하고 그래서 약 한 3,5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실제로 악기가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한 예로 피아노가 꼭 필요한데 지금 11년째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악단에서 쓰는 악기를 괴산해서 갖다가 쓰고 그러다가 이제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주문을 해서 이제 아마 다음 주쯤 되면 피아노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우리 이 감독님 같은 분들의 어떤 봉사 때문에 오늘의 그 괴산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있었던 것 같네요. 11년이죠. 네, 11년. 11년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있죠. 네, 진짜 많습니다. 에피소드도 있었을 테고 좀 혹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은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하고 있는 이유도 되고 한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단 초기에 그 단원 중 한 명이 뭐라 그럴까요? 좀 독특한 이런 학생이라서 학생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홈스쿨링으로 그 초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마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걔가 들어올 때는 그런 그 홈스쿨링 하는 학생인지를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 마냥 이렇게 지내던 아이인데 그 부모님이 저희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얘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한번 이걸 시켜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 단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뭐 다른 데 가서는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러던 아이가 이 오케스트라 들어와서는 상당히 그 주위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저는 잘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연주회 할 때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학생이 같이 연주를 하는 걸 보고 그렇게 우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왜 이렇게 우십니까? 좋은 일인데. 그랬더니 그동안의 과정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저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네.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지금 음악을 전공하는 그러한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년 동안 할 수 있는 힘이고
예. 또 앞으로도 해야 네, 되는 네.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 참 감동적이네요. 음악이 어떻게 그 삶을 치유해 주는지 하는 것을 뭐 그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 같은데요. 지금 단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원래 저희들이 처음에 모집을 할 때는 약 한 120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그 중에 40명을 선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한 40여 명이 계속 쭉 유지를 해오다가 2019년까지 40명이 넘은 인원까지 됐는데, 전년도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가. 모든 행사가 다 네. 취소되고 연습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약 한 30여 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주 그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연습을 어떻게 하나요, 요즘엔? 작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 이 그 음악적인 실기 지도를 한다는 게 참 어렵죠. 이게 해보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그냥 얼굴에도 보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할 수 없이 개인의 1대1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해서 계속 어쨌든 꾸준히 쉬지 않고 연습은 하고 있고 네. 현재는 이제 좀 이 그 거리두기가 좀 나아져서 지금은 전체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연주를 그러면 공연을 하기는 했나요? 네, 지난해에도 원래 매년 한 14회 내지 15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워낙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애당초 행사 모든 게 다 취소가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3번 연주를 했습니다. 3회. 오, 네. 예, 제일 처음 했던 게 10월에 충북 예술제의 그 괴산 예총회 대표로 가서 연주한 그 충북 예술제 연주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괴산 예술제 연주. 괴산 예술제? 예, 괴산 예총에서 주관하는 괴산, 네. 괴산 예술제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단독 프로그램을 가지고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저희들 그 창단 10주년 그 정기 연주회를 했습니다. 이게 참 창단 10주년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참 많이 했는데 관객을 모시고 하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연주를 해서 참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 지난 10년간 뭐 공연 참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감동적인 공연 뭐 사할린에도 다녀오셨다고 하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뭐 모든 연주가 다 저한테는 감동이고 뭐 좋은 일이지만 제일 첫 해에 6월 그러니까 2011년 6월 25일 날 연주를 한 창단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6월 25일이면 저희들이 그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4, 5, 6, 3개월 만에요? 네. 와. 3개월 만에 그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악기 활 잡을 줄도 모르는 아이들 데리고 창단식을 하는데 참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또 석 달 만에 또 그걸 막상 해놓고 보니까 세상 그렇게 그게 또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괴산군의 유지분들하고 그 학부형들하고 그냥 잔뜩 많이 오셔가지고 축하를 해주셔서 그 힘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또 그 해에 그 12월에는 충북 도립경악단과 같이 협연을 했습니다. 도립경악단하고요. 네. 이게 사실상 뭐 이론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도립경악단 그 프로 직업 연주자들과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안 되는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협연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도립경악단 그 단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연주를 한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13년에 첫 번째 정기 연주회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예. 이게 되게 그 시작하면 매년 한 번씩 정기 연주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뭔가 제대로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 연주를 한다는 건 제 양심이 용서를 하지 않아서 2년을 기다려서 그러니까 3년째의 정기 연주를 첫 번째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할린. 네. 사할린 연주가 이게 사실은 그 전에 한 2년 전에는
그 수원 시립교향악단에 계신 그 금난세 선생님이 지휘를 하셔가지고 인솔을 해서 러시아에서 연주를 2년을 했습니다. 하고 2019년부터는 이제 제가 그 키도 아까 말씀드린 그 마사회의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전국에 25개 팀 중에서 약 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모아서 전국적인 그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일종의 연합회. 그렇죠. 연합 오케스트라죠. 그 연합 오케스트라를 끌고 그 러시아에 가서 이제 그 연주를 하는데 2019년부터 제가 그쪽 지휘자로 임명이 돼서 러시아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그 학생들하고 그 러시아 학생들하고 연주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일제 그쵸. 치하의 그 사할린으로 그 끌려간. 징용 가신 그 우리 한인 식구들. 1세대 네.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그 위문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그리고 또 그 네벨스크라는 도시에 있는 망향의 탑에 가서 연주한 거. 그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그 최근 연주로는 이제 러시아 연주고요. 그렇게 몇 가지 잊을 수 없는 연주가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연주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요. 그 이 감독님 개인에 대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이 감독님은 지금 이 괴산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창단 전에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청주 교향 취주악단도 창단했고 또 그 실내악단인 무심 카메라타도 창단하셨죠? 네. 저는 그 무심 카메라타 잊혀지지 않는 것이 동양일보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3주년 되던 그 1994년에 그 1012 푸른 축제를 동문사관학교 성모관에서 할 때 그때 그 이 감독님께서 무심 카메라타와 함께 와서 우정 출연해 주셨죠. 네. 그 이 감독님이 그동안 음악 현장 지켜온 분으로서 활동하신 얘기 조금만 해주시죠. 네. 제가 1982년도에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교사로 5년간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재직하는 기간에 그 대학원을 이제 그 다니게 됐는데 그때 그 후배들 몇이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 관악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음악 단체가 없는데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처음 청주 교향 취주악단을 창단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관악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무심 카메라타를 또 창단하게 됐습니다. 이 무심 카메라타는 현악기 위주로 돼 있는 스트링 오케스트라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취주악단과 이 그 카메라타를 묶으면 큰 오케스트라가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카메라타를 창단을 해서 90년 12월 3일 날 지금 청주 아트홀이죠. 옛날 충북문화예술회관에서 창단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연주자로 그리고 이제 지휘자로 평생 음악 외길 걸어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60 넘으셨죠? 네. 며칠 전에 만 65세가 됐습니다. 그러시네요. 보람이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또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요? 글쎄요, 뭐 보람이라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괴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제 그 보람이 많이 남는 그러한 단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악기를 배우고 그냥 단순히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또 그걸 앞으로의 진로로 주된 목표로 삼아서 연습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예술 쪽으로 진학을 하고.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사회에 아직 이제 연주자로서 나온 학생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2, 3년 내에 아주 직업적인 연주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거에 대한 보람은 뭐 더 말할 게 없고요. 뭐 아쉬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제가 더 할 게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네. 그 이 감독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제 가족은 제 그 중등학교에서 33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명예퇴직한 저희 그 아내가 있고요. 또 플루트를 전공한 또 큰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은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이제 지금 디자인 계열의 그 취업을 해서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제 외손녀가 있는데, 예. 외손녀가 지금 11살입니다.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죠. 근데 제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플룻을 제법 잘 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는 제가 그 괴산 들어갈 때 같이 가서 오케스트라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음악 가족이세요. 아버님 지금 고인 되셨죠? 예, 금년 몇 년이나 되셨나요? 한 2, 3주 후에 네. 저 이제 기일이 돌아오는데 13주기 기일이 들어옵니다. 네. 그 이상도 교장 선생님은 저희 동양일보와 또 인연이 특별하셨죠. 예, 예. 우리가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양 음악 콩쿠르를 29년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그 아버님이신 그 이상도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위원 맡아주셨고 심사도 해주셨고 아주 특별하게 봉사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그 이감동네 가족분들은 전부 음악 가족이고 참 따뜻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뭐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활동하기는 이제 조금 저도 이제 힘에 부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 무신 카메라타와 특히 이 괴산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지금까지 그 대학생들도 가르쳐보고 했지만 이 아이들이 더 저한테는 더 보람으로 남고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연주자도 되고 꼭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기서 배운 음악 교육이 그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돕는 게 제 앞으로의 꿈입니다. 그것이. 예.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그 평생을 음악인으로 지역의 음악 환경을 고양시키고 특히 농어촌 지역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음악으로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이원희 예술 감독에게 기대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 사람 풍경 대담 마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